안녕하세요. 1학년 법과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신효성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차로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가 한 학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수업 방식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15주 전체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학기에도 처음은 이제 온라인 강의로 시작을 되는데 15주 다 온라인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된 점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학기에도 다 15주차가 다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돼서 여러분들을 못 보고 그냥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그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지난 학기에는 전부 다 모든 과목이 그 네이버 카페의 각 과목마다 접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LMS 시스템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지난 학기와 똑같이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학기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그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1학년 이 네이버 카페가 2020년 2학기 때 저희 법과생활 과목이 사용할 네이버 카페 주소예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1학년 치위생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카페에 두 과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영해부학 과목이 있고 그 밑에 법과생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생활 강의방에 매 주차 1교시, 2교시 녹음 파일을 유튜브와 링크되어 있는 강의를 매 주차에 1교시, 2교시 이렇게 한 주차에 2개씩 올라오게 되겠죠. 그리고 출석방 보시면은 출석방 A, B, C, D반이 있는데 A반, B반, C반, D반 모두 2합점, 2시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1교시 출석 체크, 2교시 출석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난 학기와 달라진 점은 우리가 지난 학기에는 그 출석이 24시간 안에만 출석을 하면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기간을 좀 더 많이 줘서요. 우리가 월요일 수업인데요. 일요일 날 저녁 23시 59분까지 출석 체크하시면 되고 퀴즈방도 제가 이제 퀴즈를 내면은 출석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퀴즈방 퀴즈도 일요일 저녁 밤 23시 59분 전까지만 댓글로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학기 퀴즈방 운영이 너무 시간이 타이트하다라는 그런 건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이든 퀴즈든 일주일 시간을 주기로 해서 월요일 수업은 일요일 저녁 23시 59분까지 입력하는 걸로, 화요일 수업은 그럼 월요일 저녁 23시 59분까지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석이나 퀴즈방 답글 다는 게 일주일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각은 없겠죠. 네, 지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카페 운영은 이렇게 하겠고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출석 댓글, 출석이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번 한 학기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계획서들 이미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위생과 1학년 법과생활 과목이고요. 교과목 개요는 개인의 행복 추구와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형사적 문제, 직장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근로문제, 금전거래 문제, 의료 문제 등 사회에서 부딪히는 법률관계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규범의 내용과 생활을 위주로 한 생활법률관계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 등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기초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과목 개요이고요. 교과목 목표는요. 네. 학생들이 산업사회의 전문 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 간, 직업 간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에 있어 폭넓은 인격과 지성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갖게 함은 물론 민주시민과 전문 직업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초적 소양을 닦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은 이론과 발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거의 강의하는 식으로 하겠고요. 평가 방법은 논술형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요. 교육 장소는 일반 강의실인데 당분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출석과 중간기말 시험 그리고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출석은 이시수 과목이기 때문에 2시간짜리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각각의 교시에 출석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하나만 다르시고 2교시 댓글 안 다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출석, 결석 1시수 1점 감점이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다 출석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일 결석일 경우에는 2학점 2시수 과목이기 때문에 1점이 감점되는 게 아니라 2점이 감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출석 안 하시면 2점이 마이너스 된다. 그래서 출석이 20점 만점인데 하루 빠졌다라고 하면은 18점이죠. 3회 지각은 1점 감점으로 하는데 지금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일주일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각은 없어요. 네. 다음으로 이제 4회 결석하면 F학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출석이 4회 결석이면 F학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까지 출석을 못해서 결석이 됐다 하면은 이시수 3일 곱하기 2 하면 6점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출석 점수는 14점인데 4회 결석은
마이너스 8점이어야 되는데 학칙상 사회 결석은 F 학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타 과제 점수와 상관없이 F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온라인 강의 시 매 시간 퀴즈 및 과제 제출 점수 미제출 시 1시수당 1점 감점인데요. 온라인 강의 1교시, 2교시 각 시간마다 퀴즈 및 과제를 내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교시 때 한꺼번에 수업 끝나고 한 번만 1, 2교시 통틀어서 한 번에 문제를 퀴즈 및 과제를 낼 수 있다고 해요. LM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2문제씩 내게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카페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지로는 1, 2교시 중에 2교시 한꺼번에 문제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어서 1, 2교시 한 번만 그 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1교시 퀴즈 있거나 2교시 퀴즈 있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갈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수업에 1, 2교시 통틀어서 한 번 퀴즈가 나갈 수 있다.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 기타 과제 점수가 이 퀴즈 및 과제 점수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1, 2교시 통틀어서 퀴즈 및 과제가 한 번이었다 하면 그거 안 했으면 마이너스 1점이죠. 근데 1교시에 퀴즈 및 과제 내고 2교시 퀴즈 및 과제 내는데 둘 다 안 했다. 이러면은 그날 퀴즈 및 과제 점수는 마이너스 2점이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2점이 빠지는 거예요. 출석과 퀴즈 및 과제 댓글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인데요. 중간고사 지난 학기에 보니까 비대면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됐었죠. 네. 기말고사는 다 대면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중간고사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저는 했었는데 요번 학기에도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중간고사는 대체로 제가 과제를 내드릴 텐데요. 그 과제에 대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시험 시간이죠. 시험 시간 날짜가 정해질 텐데요. 중간고사 시험 날짜가 시간이 픽스가 되면 그 시간대에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대체가 되면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라고 하면은 제가 시험 문제는 미리 지금 공지를 해드릴 텐데요. 인공임신 중절 찬성인지 반대인지 본인의 견해를 써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인공임신 중절 찬성이면 그 찬성에 대한 이유 A4용지 한두 페이지로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중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메일로 시험 시간 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제가 객관식으로 갈 텐데요. 여태까지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공부한 전 내용에 대한 기말고사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객관식 20문제고요. 40점 배점으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1점, 2점, 3점 이렇게 점수가 구분되어 있고 각 문제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몇 점짜리 문제인지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수업을 충실히 다 들으신 학생이면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작성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점 만점이어서 상대평가로 아주 답안 작성 잘한 학생들은 최고 점수인 20점을 드리겠고 그 다음은 15점, 10점 이런 식으로 5점 단위로 점수 배점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출석과 중간시험, 기말고사, 그리고 퀴즈 및 과제에 대한 점수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교재 부분이 주교재, 부교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재는 제가 학과 사무실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교재는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주교재, 부교재 말고도 더 많은 교재들 내용을 매 시간마다 거의 책 한 권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권이나 그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양 과목인데 이거를 뭐 다 사실 수가 없잖아요. 네, 매 시간마다 교재가 한두 권 분량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책들을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 PPT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 사시는 부담은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동영상 수업 자료 올리는 거기에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는 PPT 자료도 동영상 1교시, 2교시 올려져 있는 그 수업 자료에 첨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교재는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별 강의 내용인데요. 네. 오늘 1주차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고 이제 법과 생활이어서 법과 법철학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법이 왜 있는지, 법이 인간의 행동이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인간이 법이라는 현상 또는 법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2주차 때는 이제 법과 도덕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법과 도덕과의 구별을 통해서 넓은 도덕 개념의 도덕 좀 더 세분화해서 도덕, 윤리, 사회규범을 분화해서 이해하는 것까지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되면은 법과 법철학, 법철학과 육아사상, 우리가 공자의 육아사상이 또 우리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주차 때 생명공학과 법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3주차, 4주차 2시간에 걸쳐서 생명공학과 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 문제의 발생과 사례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는 것이 수업 내용이고요. 생명공학 발전에 따른 윤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우리 법규범의 지위와 위치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겠습니다.
이제 5주차에서 시민불복종과 법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시민불복종 운동의 현상과 성찰의 과제를 확인해보고 우리 사회에 있었던 시민불복종 운동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과 생활 과목이니까 우리가 3학년 졸업하면 치위생사 이제 국시를 볼 텐데요. 그때 이제 주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보건의료관계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다른 과목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다른 과목 다 잘 봤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꽈락하면 탈락이기 때문에요. 보건의료관계법규가 20점 만점, 한 문제에 1점씩 총 20문제가 나오는데요. 8문제 이하를 맞추게 되면 그 과목 꽈락이에요. 보건의료관계법규 꽈락되면 다른 과목들 만점이어도 불합격하기 때문에 제가 생활 속의 의료법이라고 해서 생활 속의 의료법 1, 2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이 의료법 위반 행위들인지를 보면서 치위생사 국시에 나올 그런 문제들을 조문들과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때는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떤 행동들이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은 2교시에서 의료법 조문 어디고 그 조문이 국시 문제에 나오는 아주 유력한 그런 조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이제 중간고사 8주차 때 중간고사 볼 텐데요. 중간고사 이제 저희는 비대면이면 대체로 이메일을 보내는 걸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고요. 대면으로 중간고사 실시해야 된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임신 중절 찬성인지 반대인지 논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9주차에서 이제 우리가 법과 생활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료법 과목 법조문들은 어떤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는 국시 과목 출제되는 법조문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회하고 의료 현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지 법률 검색하는 방법을 한번 9주차 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검색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현행법을 검색하는 방법과 사용법을 통해서 평소 치과위생사로서 알아야 할 기본 법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인데요. 10주차에서 의료소송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위생사로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민형사상 소송 단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료 형사소송인데요. 형법과 특별형법의 관계를 이해하고 의료 형사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의료사고가 나면은 거의 치과 의사인 원장 선생님을 이제 기소를 거의 대부분 하지만 그래도 운 나쁘게 치과 위생사분까지도 기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처음에 이제 형사사건 기소되면은 이제 경찰 조사라든지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 받게 되면 정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도 좀 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에서는 의료 민사소송에서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의료 민사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에서는 이제 근로기준법, 근로문제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이제 3학년 졸업하고 치과위생사 국시 합격하면 이제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텐데요.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4주차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데요. 대부분 치과병원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과 책임 여부에 대한 내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였던 이러한 민형사상 사례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러한 의료 사고가 발생해서 소송까지 간 그런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업 구성을 이렇게 짰고요. 15주차에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기말고사는 이제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쭉 배웠던 내용들을 객관식 문제로 사지선다로 해서 40점 만점으로 각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1점, 2점, 3점 배점이 틀리게 해서 40점 만점으로 우리가 기말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전반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마쳤고요.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2교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